싱가포르는 4월 17일 어제 623명이 감염돼서 총 5,050명이 되었습니다. 보통은 그날 감염자 발표를 거의 자정 다 돼서 나오거든요. 근데 어제는 오후에 일찍 발표를 한 거예요. 그 이유가 어제 갑자기 또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. 하루 감염자가 1,000명이 넘어서 동서남북을 나눠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그 지역 경계선을 지킨다고 그런 가짜뉴스가 퍼진 거예요.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마트에 달려가서 물건을 사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었나 봐요.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자꾸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맥도날드에서 근무하시는 분 5명인가가 감염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맥도날드는 4월 18일부터 직접 매장에 가서 테이크어웨이 하는 방식은 안 되고 배달하고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생겼잖아요. 바깥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마트 같은 데 가서 계산할 때 꼭 1m 간격으로 줄을 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요.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경찰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생겼나 봐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가차없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. 욕설을 하게 되면은 최대 5,000불이고 12개월 징역형을 살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, 폭력을 행사하면 최대 4년이거나 아니면 벌금을 하고요, 아니면 둘 다 하거나,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은 최대 7년이고 벌금 혹은 태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30대 남녀가 호커센터 테이블에 X 표시가 되어 있었나 봐요. 근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X 표시 되는데 앉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으니까 심한 욕설을 했나 봐요. 그리고 70대 할아버지는 호커센터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주의를 받으셨나 봐요. 그랬더니 그 주의를 준 사람한테 뺨을 때리셨나 봐요. 그리고 40대 남자는 농구를 하다가 주의를 받았더니 머리로 이렇게 박았나 봐요.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절대 봐주지 않고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한다고 합니다.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삶일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. 로힝야 난민 보트가 말레이시아 랑카이 해변가에 다가왔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냥 배에다가 음식물만 더 실어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배도 굉장히 낡은 나무 배처럼 보이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받아줄 곳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고요. 2월 초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. 확진되기 전에도 원래 폐렴 증상도 있었고 간 기능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. 몸이 원래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금방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. 2월 초니까 지금 벌써 2달이 넘은 거잖아요. 계속 중환자실에서 2달 넘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. 저는 이분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. 너무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서. 3월 말에는 방글라데시 그 노동자분의 아내분이 첫 아기를 출산을 했거든요. 부인이 곧 아기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걸 이겨낸 건지 모르겠어요. 이 방글라데시 워커 같은 경우에는 3월 말부터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음성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못하는 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바이러스까지 걸려서 그 합병증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퇴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나 봐요.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겼으니까 그만큼 이제 회복이 됐다는 뜻이니까 얼른 기운 차려서 첫 아기를 보러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페라의 유령을 처음 보게 된 게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 가서 진짜로 보게 된 거예요. 뉴욕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찜찜한 거예요.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. 그리고 막 꿈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막 나타나시고 비행기가 폭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. 되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장기를 올랐는데 비행기가 1시간이 연착이 됐어요. 비행기 엔진 뭐를 수리한다면서 1시간 연착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더 불안한 거예요. 저 엔진이 혹시라도 사고를 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. 이제 뉴욕으로 날아가다가 기장님이 이제 1시간 남았다고, 1시간 후면은 도착할 거라고, JFK 공항에 도착할 거라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
그제서야 이제 다 왔구나 무사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뉴욕 공항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. 아직 굉장히 높은 상공에 떠 있는 거예요. 다시 방송이 나오는데 JFK 공항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, 연락이 되는 대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고 다시 또 조금 있다가 조그만 소형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공격을 해서 지금 당장 뉴욕에 갈 수가 없다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미국의 중부 도시에 내렸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출발을 하겠다고, 그러니까 그 공항에 내려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그 공항에 계속 모여 있으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처럼 조그마한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총을 타다다다 쐈나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금방 다시 뉴욕에 돌아갈 줄 알고 그 내려준 공항에서 정말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다시 출발한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공항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그랬더니 공항 TV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.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. 그 조그만 도시에서 한 이틀 정도 항공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줘서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뉴욕으로 들어갔거든요. 근데 JFK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나오는데 저 멀리서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연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도 약간 매캐한 냄새 같은 게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뭐 바이어 미팅도 아주 중요한 거 몇 개만 하고 대부분 다 캔슬되고, 그렇다고 또 비행기 티켓이 당장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.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다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티켓도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.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브로드웨이에서 50% 할인 공연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을 그때 가서 보게 됐는데, 원래 모든 공연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감동적이잖아요.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혼신의 연기를 하는 그 배우들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져서 너무 슬픈 거예요, 오페라의 유령이. 그래서 막 엄청 울면서 보다가 온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오페라의 유령 원작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더 쇼 머스트 고 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. 지금 모든 공연들이 사실상 중단되었잖아요. 이렇게 원작들을 유튜브로 딱 48시간 동안만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. 왜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기부금도 받고는 있거든요. 현장의 감동은 없겠지만 한국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몰랐는데 그 방탄소년단 팬들이 사용하는 앱이 또 따로 있나 봐요. 방탄소년단이 그 앱을 통해서 전 세계 아미들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입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.